안녕하세요. DK 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늘은 어제 있었던 우병우 수석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병우 수석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사찰 지시라는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재판의 1심 결심이 있었어요.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이 재판은 우병우 씨가 추명호 씨하고 국가정보원을 이용해서 공직자들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또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분은 강원도지사를 했던 분, 그다음에 박민건 문화체육관광부 1차장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수석 보고 문화예술계 지원으로 블랙리스트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냐 하는 이런 걸로 재판 이것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면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재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국정원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는 우병우 수석이 국정원에서 뭐 이런 분들 지금 검찰이 언급한 이분들에 대한 세평 자료를 받았는데, 우병우 수석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세평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에 대해서 이런 세평도 모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또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불법 사찰했다고 다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뭐 특별감찰관실에 지시하고 국정원 자료를 비교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래서 비리라기보다 인사에 대한 평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장차관이 팝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 이런 자료를 뭐 좀 받아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나 봐요. 예, 장차관의 팝을 언급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박민건 그 1차관은 2016년 2월 19일에 경질되었는데, 그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나 K스포츠 일에 서울에서 그랬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께서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은 지가 1년이 됐었다. 뭐 인사 이동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김진선 그 전 지사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분은 세평 수집을 왜 했나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세평을 인터넷이나 전화나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사를 3번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잘 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자고 해서 받은 거다. 그다음에 이런 게 전부 국정원에서 대통령에 올려드린 게 전부 세평이다. 신원 관련으로 해서 올린 거다. 신원 특이 조항이 아니다. 어, 그리고 신원특위 조항이라는 게 뭐 검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용어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평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셨다. 대통령이 점점 더 세평을 많이 받으라고 세평을 많이 요구를 하셨다. 그 김진선 씨를 어느 보직에 임명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렇게 물으니까 우수석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말 안 한다. 그 말해주기 전에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검찰은 계속 김진선 씨에 대해서 비리 첩보 사실이다. 내용이 안 좋은 것만 있다. 그러면서 김진선 씨가 2016년 그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물었어요. 그랬는데 오 수석께서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3번째 그 검사가 세평이 없으면 모릅니까? 못 봅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세평이 없으면 못 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에 세평 지시를 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원 작성한 김진선 보고서를 받았는데 전부 부정적이고 민생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제가 뭐 잘못 썼나 보네요. 그래서 감정이 다 부정적인 게 아니냐. 우리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볼 때도 위장 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지 않느냐 이렇게 우수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들이 그 다음에 아마 블랙리스트를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필기를 좀 덜 했고 검찰들이 계속 그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 뭐 보고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메모를 좀 유치하다고 적어놨네요. 계속 우병우 수석을 끌고 들어가려고 블랙리스트에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좀 유치했어요. 네. 그래서 우병우 수석께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 벌써 조사 받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 검찰이 변호인이 신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 수석께서 고생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의혹이 많아서 의혹 때문에 굉장히 언론이나 검찰에서 온 가족이 시달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을 요거는 이제 우수석께서 얘기를 했네요.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들여서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운전병을 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을 하셨죠. 예, 뭐 지금도 뭐 그 우수석이 받고 있는 두 재판에 가면 아직도 꽃보지 이거를 항상 나와요. 예,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 배우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공금 횡령권 이 건도 이 건으로도 엄청 고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게 특별 감찰 이걸 수개월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 음, 그리고 배우자 공금 횡령권 이거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 9월 27일자로 그 우병우 수석이 고생했던 거 그 진경준 그 후배 검사장을 이용해서 넥슨의 김정준 씨한테 땅을 사달라고 했다는 거 그거 무혐의로 났다고 지금 고검에서 9월 27일 날 무혐의로 혐의 없다고 처분하고 사건 종결했다는 게 있네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의혹이다.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피고인 진술을 얘기를 하셨고 변호사도 그렇게 검사하고 경론하고 있는 거였고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도 그렇게 신문을 했어요. 네. 이미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부 다 생각이고 뭐 대응을 할 수 없게 지금 항소심에서 이런 것들이 증거를 다 드러나고 있고 처 아들 그다음 누구에게도 자료를 자료 요청 누구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지 요거는 제가 그냥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2016년 설 무렵에 김전 씨에 대한 세평을 요구했을 때 김전 씨의 마지막 단계로 가야 말을 해준다.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교육감 자료들을 교육감들이 약점을 잡아보려고 했나 또 이렇게 또 검찰들이 물고 넘어간 게 있었고 과학계의 블랙리스트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수석께서 들어본 적이 없다. 실체도 없다. 조사를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권으로 아마 그 과학계 지원 창조경제권 그 과학계 지원권으로 그쪽
가학계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아마 한 거는 있는 것 같다.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번 재판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학계 민심 동향을 파악해보려고 한 거는 있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구형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 이게 역사적인 뭐 재판이고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뭐 누구한테 상처가 되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여기 이러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권리를 남용을 하고 공권력을 남용을 했다. 그 다음에 수사에 책임을 회피하고 태도가 불량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재판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이런 말들은 검사들이 아는 아주 공식 같아요. 별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태도가 불량스럽다. 뭐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회피한다. 이런 거의 공식이네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구형을 5년이나 때렸어요. 저희는 뭐 5년 때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석수 씨 건하고 또 문체부 건은 블랙리스트 건 요거는 지금 또 다른 걸로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항소심하고 있는 이 재판에 도 기소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기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변호사께서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 축소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은 제가 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재판이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거의 재판이 비슷했었어요. 뭐 여기서도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은퇴한 직원도 있었고 현직에 있는 직원도 나왔는데 병풍을 치고 뭐 저희가 못 들어가 그 방청객은 못 들게 하고 재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뭐 그 검사나 변호사나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들어보고 또 우병우 수석의 최후 변론을 들어봤을 때 최후 진술을 들어봤을 때 과연 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또 비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전부 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이고 검사들이 너무나 엉터리 가지고 했고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 중간에 진짜 그 검사들이 너무나 허접한 것 같고요. 그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 윤석열이가 그대로 시켰는지 모르지만 뭐 질문도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불러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법원에 재판장의 권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우병우 수석의 그 피고인 최후 진술, 사실 재판에서 항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꼭 필요해요. 뭐 선고는 판사가 때리는 거긴 한데 피고인들의 그 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게 그 결심 때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라 사실 이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 수석께서 10개월 검사는 2018년 1월 30일로부터 해서 9개월이라고 했는데 우수석은 10개월이라고 했어요. 10개월 뭐 판사 뭐 재판장님 앞에 붙이는 그런 명칭들 해가면서 10개월 장시간 동안 심리를 하고 변호인들의 뭐 얘기를 들어줘서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한다.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 진경준을 통해 그 후배 검사 넥센 소유주 김정주에게 강남 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난 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시달려 왔다. 별 근거가 없는데 언론에 보도되면 검찰의 수사로 되고
아들과 처, 장모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검찰의 특별팀이 조성되어서 조사를 받았고 수개월 동안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강남역 부근 땅 매매 의혹은 땅 매매 의혹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그다음 정강의 공금 횡령 의혹, 그다음 공직자 재산 허위 등록 의혹, 그다음에 변호사 시절 수임료 등 이 혐의 없음으로 됐고,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은 1년 전에 항고를 해서 최근 항고가 기각됐다. 그 9월 27일자로 항소 서울고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 종결됐다는 게 있어요.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조선일보 기자 대상 제기한 민사소송은 정정 보도 청구가 인용됐고,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기각이 됐다. 2년 넘는 동안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저와 제 가족들은 압수수색 등 수많은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언론 보도나 수사,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감정이 좀 극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있는 분도 좀 감정이 격해졌나요. 우병우 수석은 물도 마시고 한동안 좀 말을 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대부분이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 언론의 무차별 의혹 제기를 힘들어할 때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다음날 갑한 기사를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관련 통화를 하느라 통화 내역이 많았다는 사정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또 무슨 보고서에 감찰 관련 보고서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 방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검찰은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측성 진술을 받아내고 다시 검찰 추측을 보태어 결국에는 제가 사퇴를 지시했다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처가에 마치 제가 그 김경준 사건을 쭉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는 그 2016년 12월 그 우수석께서 처가에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 코리아가 특별 매입해줬다고 하는데, 거기 과정에 진경준 검사가 그 넥센에 김정주 사장한테 매입하도록 주선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강남역 부동산 사건에서 검사 후배인 진경준 씨에게 뭐 매매를 의뢰를 하고 뭐 그 김정주 넥센 사장이 사고 이런 건이 의혹인 것처럼 그런 의혹과 같은 거다. 나는 당연 김정주 사장의 땅을 사달라고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똑같다. 지금 이 재판이 나는 김정수 사장과 일면식도 없다. 부동산 사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 부동산 매매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10억 원 가까운 돈을 중개료로 지불을 했고 그런 보도를 냈고 춤추간 기자들에도 직접 설명을 했지만 진실은 외면되고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에게 땅을 청탁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이 사건에서도 추명호 국장에게 특별감찰에 대해 정보 수집이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없고 추명호 국장도 그런 지시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내가 특별 사찰 지시했다고 기소를 했다. 뭐 추명호 씨도 같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따로 받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재판받고 있어요. 언론이 아닌 검찰이 압수수색
이건 모르겠네. 포승 강요까지 하고 강요 수사까지 하고 하고도 의혹 제기 수준이 공소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고 검찰은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찍어내기식 인사 조치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 김진서를 공천 개입에 배제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교육감 그러는데 검찰은 지금 우병우 씨가 김진수 씨를 사찰을 해서 그 의혹 제기를 했다고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우병우 수석은 아마 김진선 씨를 아마 그 요직에 임명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랬고 이 사건에서도 추명호 국장에게 특별감찰에 대해 정보 수집이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없고 추명호 국장도 그런 지시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내가 특별 사찰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언론이 아닌 검찰이 압수수색 포스 강요까지 하고도 의혹 제기 수준의 공소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 김진선을 공천 개입에 배제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교육감을 견제하고 제압하려 했다고도 하고 가학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하고 또 문학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하고 하나 저는 공천이든 블랙리스트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검찰이 주장한 이러한 의도를 생각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일도 없다. 그야말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과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고 또 공소 사실에는 제가 사찰과 공작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다. 저는 사찰이든 공작이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국정원 직원들 중 단 한 사람도 사찰이나 공작을 지시 받은 사람도 또 사찰이나 공작을 하였다는 사람도 없다.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받아오면 단순히 받아온 것에 불과하고 국정원 민정수석실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뭐 짧으면 하루, 길으면 주말을 긴 5일 정도인데 그 안에 무슨 사찰을 하라고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단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있는 대로 달라고 한 것뿐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거기에 어떠한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언론 공작을 했다는 국정원 직원 또한 스스로 공작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식적으로 기업체 이거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 요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정원 한 명이 무슨 공작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검찰은 사찰인이 공작인이 적시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저에 대해 부당한 의혹 제기를 하고 공소 사실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 하는 재판이에요.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진실은 참 어제 우병우 수석께서 아주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님, 판사님 지난 2년 동안 모순이 많은 의혹 제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현재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추측성 의혹 제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달라.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민정수석 비서로 근무하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좌하려고 노력해왔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그 업무의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없고 매뉴얼도 없다. 정부 조직법이나 대통령 직제에 단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만 되어 있고 심지어 법령에는 민정수석 비서관 직위도 없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기준은 전임자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이고 저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것도 직위도 없고 하시면서 아마 하실 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 직원들을 편하게 좀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그 신문할 때 대답을 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 편하게 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모두가 범죄가 돼 버린 거예요. 우수습도 마찬가지고. 국정과 관련하여 소위 또 무슨 보고서는 금일 보고서라는 공직사회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습이 되면서부터 당연시 받아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고 세평은 역대 정권의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원에서 요청하여 받아보던 것이므로 통제기관 비서관의 상사인 저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체 관련 보고서는 수십 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청와대에 각 수석실에 보내오는 것으로 저는 민정비서관 때부터 당연히 받아보았던 것이고 받아볼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는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정수석실 내에서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업무비서관을 비롯한 11명의 법률관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업무 장치에 대해 국정원법이든 관련 판례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국정원의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정책 보고나 세평 등을 받아보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청와대나 국정원 모두 당연한 업무 관행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 후에 갑자기 이 모든 업무 관행과 현실이 범죄로 돌변하였고 저는 신병까지 구속되어 기소되기까지 이르렀다. 지난번 국정원 재판에 들어갔을 때 증인으로 나온 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아침에 나와서 어디로 가서 그 국정원의 언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5군데 보낼 기관에다 만들고 또 무슨 또 40개 되는 기관에 보낼 자료를 만들어서 인편으로 직접 보냈고 나중에 그분이 그만둘 때는 검은색 가방을 사서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게 했다고 하고 그런 자료들은 다 해수를 하게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국정원에서 간첩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 중요한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평이나 그분에 대한 근황도 조사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료는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 올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국정원 재판에서 기소실장 이현수 씨도 그 같은 얘기했지만 시대가 변하여 시간이 변하여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우병우 수석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 후에 이제 이런 게 모든 게 범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정당한 국정 수행 의지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와 대조하거나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국정원이 요청받으려 한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범죄라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입건행위 당시는 물론이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한 일이 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수사 검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했던 일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나. 저에게는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다. 저에게는 국정원과의 업무 협조는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들이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었고 불법이나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었다.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학 졸업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무원을 살아왔으며 제 전문을 바쳐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일해온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 사건이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언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평생 공직자를 일해온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에 보임 재판부께서 제 이러한 사정과 처지를 이해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변호인 최후 진술을 할 때 좀 덧붙여 주신 게 있었어요. 국정원의 세평 수집을 할 때 왜 직권남용 국정원의 세평 수집한 것이 왜 직권남용이 되냐고 우수석께서 그 조사 담당 검사에게 물었더니 조사 담당 검사가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우수석께서 기록에서 보니까 원세훈 씨와 그 이명박 대통령 판결에서 직권남용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로 기소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수백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게 기소되어 있는데 우병우 수석하고 이 재판 내용이 안 맞거든요. 기소 내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오늘 그 검사들이 그 신문하는 거나 신문한 내용 보면 대단히 어설펐었어요. 뭐 자기네들 짜놓은 프레임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설퍼서 저희가 사실 정말 누가 시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뭐 검사들도 젊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나 허술했고 정말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어요. 판사님은 뭐 저희가 다 뭐 저희 들어간 분이 이제 아는 분들도 있었고 뭐 자주 들어갔던 분이고 근데 그 많이 이제 울었어요. 사실은 조금 좀 뭐 소리도 나게 많이들 흐느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이제 뭐 검사나 변호인들한테 또 피고인한테도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법정 질서를 지켜준 저희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 질서를 지켜준 방청객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뭐 양심이 있다면 정말 저는 그 판사한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냥 또 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조용히 나왔죠. 예. 한 6시 한 5분 정도 돼서 나왔고 이제 우병우 수석 가시는 거 보고 응원하고 나왔는데 참 씁쓸한 재판이죠. 그런데 항소심이 2월 29일 날 있고 지금 어제 결심한 재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있어요. 이제 그날 가봐야 알겠죠. 뭐 지난번 토요일 날 촛불들이 뭐 그렇게 힘에 빠졌으니까 분위기를 알아채고 판사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양심적인 판결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대통령 같은 그런 재판을 내리면서 엉터리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